성 밖에서 비격진천내를 성 안으로 발사하여 진 안에 떨어뜨렸다. 적이 그 제도를 몰랐으므로 다투어 구경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며 만져보는 중에 조금 있다가 포가 그 속에서 터지니 모두가 천지를 진동하고 새 조각이 별처럼 부서져 나간다. 이에 맞아 넘어져 죽사한 자가 20여 명이었는데 온 진중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신비스럽게 여기다가 이튿날 드디어 성을 버리고 서생포로 도망하였다. 비격진천내가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솔직히 그 좀 과장이 좀 있어 보여. 포탄 한 방에 성을 포기했다고? 일본 쪽 자료를 보면 결코 과장은 아닌 것 같아. 정환위락이란 책에도 당시 상황을 정리해놨어. 스스로 폭발하여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쇠조각이 깨어져 별처럼 쏟아지니 이에 맞은 자는 곧 죽었고 맞지 않은 자는 쓰러졌다. 우리 군대는 비격진천내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까닭에 놀랍고 신기하게 여겨 서생포로 돌아왔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지. 첫째, 이 무기는 그때까지 나오지 않은 신무기였다. 둘째, 이 무기는 지연신관을 장착했다. 셋째, 현대의 장렬탄과 비슷한 폭발 형태다. 그러네. 이 왜군도 처음 보는 물건이니까 굉장히 뭐 신기해가지고 모여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터지는 지연신관을 장착했다는 건데 당시에 어떤 원리로 이런 지연신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거지? 속이 비어있는 비격진천내가 있으면 우선 빈철이라는 파편을 넣어. 그리고 목곡과 두통을 넣어. 가운데 있는 목곡이 바로 지연신관 역할을 하는 건데 목곡은 나선형으로 홈이 파져 있어. 여기에 심지를 감는 거야. 기록에 따르면 늦게 터트리려면 15번, 조금 빨리 터트리려면 10번을 감으란 말이 나와 있어. 그리고 측면에 있는 화약 구멍으로 화약을 집어넣지. 그런 다음에 심지 2개를 빼고 뚜껑을 돌리면 발사 준비가 끝나지. 그런 다음에 완구에 넣고 심지에 불을 붙이고 완구를 발사하면 끝나. 목곡이 지연신관이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심지를 2개나 뽑은 거야? 바로 그 부분이 기존 비격진천내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 다른 부분이야.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게 바로 비격진천내 뚜껑의 발견이야. 고창에서 발견된 11점의 비격진천내 중에서 딱 한 점에서 뚜껑이 있는 비격진천내가 발견됐어. 문헌 기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실물로 확인한 거야. 오, 그래? 이건 우리보다 직접 비격진천내를 씻고 뜯고 맛보고 있는 허일건 화계사에게 듣는 게 더 정확할 거야. 자, 많은 분들이 비격진천내에 대해서 영상이나 미디어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뻔히 아는 구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실제로는 뚜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현재까지는 유물수량도 작고 뚜껑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도 없었기 때문에 이 뚜껑의 발견이 이 고창 무장읍성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중앙에는 이 손잡이 꼭지가 있고요. 양쪽 측면으로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이 구멍이 2개가 있다는 것은 심지가 2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구멍이 2개라고 심지가 꼭 2개이냐, 하나는 그 산소 구멍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아봤는데요. 뚜껑이 들어가서 돌려 담그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패킹의 역할이 있지만은 당시의 패킹 기술이라는 것이 뭐 산소 구멍을 따로 둬야 될 정도인가는 저도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심지 구멍을 2개 둔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 심지가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 두 갈래가 만나서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전에 불발탄이 좀 있었겠죠. 심지가 타들어가다가 꺼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빈번했겠죠. 중대형 화포의 심지 구멍이 2개인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가 꺼지거나 했을 때를 대비한 거지. 심지 2개로 만약을 대비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듯해.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대포가 등장한 이후에 포탄은 거의 뭐 대부분 쇳덩어리 아니면 돌덩어리였잖아. 아니 그러는 와중에 이런 장렬탄 같은 걸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이게 수류탄처럼 온 천지사방으로 터지는 탄은 아니었어. 팍 터지는 게 아니었어? 장렬탄 아니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전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거는 또 아니었죠. 위와 아래가 또 측면이 두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측면에 이렇게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채플릿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측면을 조금 더 얇게 만들었고요. 이 측면을 얇게 만든다 보니 적진에 도착해서 팡 하고 깨지면은 주로 측면이 깨지거나 2조각 내지는 3조각 정도로 깨지고 이 안에 있는 빙철이 튀어나가면서 살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화약의 양의 폭발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3cm 정도 되는 두께를 산산조각 낼 수는 없죠. 그게 이때까지 좀 비격진천내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나 뭐 이 비격진천내는 수류탄처럼 산산조각 나면서 빵 터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현재 발견돼 깨져있는 그러니까 폭발한 비격진천내들을 보면 전부 2조각 내지 3조각이 다 있는 걸 보면 박이 쪼개지듯 이렇게 갈라지면서 옆으로 터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뚜껑의 금속의 조직을 분석해 보니까 이 본체와는 다르게 단조로 만들었다는 거죠. 완구의 폭발력, 또 떨어졌을 때의 압력 이런 것들을 견뎌야 하는데 이런 정도의 크기라면 이 안에 들어가려면 또 단조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단단하게 막아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로 대왕구에서의 발사 압력을 견뎌야 했고, 두 번째로 땅에 떨어졌을 때의 충격력도 버텨야 했어. 그러기 위해선 강도를 확보해야 했고 쇠를 두드리는 단조가 가장 적합한 구조였을 거야. 이게 뭐 겉으로 보면 볼링공처럼 생겨서 굉장히 좀 단순할 줄 알았는데 나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만들었구만. 그렇지, 무조건 실험이었겠지. 수많은 시행착오, 어쩌면 피를 흘렸을지도 모르지. 그런 난관을 겪고 적정 두께를 찾아내서 만든 게 비격진천내야. 야, 진짜 대단하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비격진천내가 완전히 우리만의 독자적인 무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하는 건데 중국 금나라 시절에 진천내라는 무기가 개발된 적이 있어. 그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팩트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진천내는 분명히 있었던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포장 이장손이 그것을 모방하여 만들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진천내라는 건 분명히 있고, 진천내 같은 경우는 주로 땅에 묻어서 심지를 길게 빼서 지뢰처럼 이렇게 폭파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던지거나 병력거를 이용하거나 이런 방식인데, 우리는 완구로 몇 보로 날려보냈다, 우리는 쏘아서 날리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중국의 진천내가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중국에 출장을 가지 못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중국에 있는 연구진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왜군들을 벌벌 떨게 만들 정도의 무기였는데 그 이후에는 활용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런 말이 왜 나온 거야?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게 20kg이 넘어가는 포탄을 사람의 힘으로 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즉 완구라는 발사기가 필요했고 이 자체만으로도 이동이 쉽지는 않았어. 결정적으로 이건 기습용 병기야. 상병일기라든지 뭐 이런 다른 자료들에 나오는 기록들을 좀 조합해서 보면 기습 공격, 선제 공격, 선제 기습 공격으로 사용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무기 자체를 서로 맞대응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 무기를 또 심지를 붙이고 시간을 생각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현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무기는 기습적인 선제 공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실록에 나온 기록처럼 그 이후에는 아예 만들거나 사용하지 않았던 거야?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2018년 고창 무정읍성터에서 11점의 비격진천내가 나왔어. 그런데 그 출토층이 19세기였다는 거야. 게다가 발견 장소는 당시 군사훈련장터, 무기창고 건물터였다는 거야. 그래? 임진왜란 때 만들었던 걸 그때까지 보관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새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때까지 군용 장비로 등재돼 있었다곤 주장할 수 있어. 야, 이게 뭐 고고학이나 역사 연구가 이런 재미가 있네. 그러니까 발굴된 유물을 가지고 추론을 하고 이 가설을 세우고 맞춰오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구만. 자, 그럼 인사할까? 전 환장, 전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